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의 영킴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 오시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그동안 캐나다에서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하시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민을 오시건 다시 역이민을 떠나시건 어느 곳에서나 잘 정착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실 경우에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할 캐나다 세금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사항은 한국으로 역이민 시 유의할 캐나다 세금 신고 사항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의 목차인데요. 1. 역이민을 위해 출국한 연도의 세금 신고. 2. 보유자산 신고제도. 3. 출국세. 4. 주거주지용 주택 처분 후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이민을 위해 출국한 연도의 세금 신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파트타임 레지던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국한 연도에 1월 1일부터 출국한 일자까지는 거주자이시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최종적인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이민한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납세자가 발생한 전 세계 소득, 즉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최종 출국 일자를 기재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출국한 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유자산 신고제도. 만약 납세자가 출국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이 2만 5천 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내역을 신고, 즉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신고 위반 시 최대 2,500불의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출국세인데요. 디파처 텍스라고 하는 이 출국세가 산정될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출국세는 캐나다 또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출국 시점에 시장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다음은 주택 처분 신고인데요. 만약 납세자가 캐나다를 출국하기 전에 주거용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최종 개인소득세 신고 시 주택 처분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시에는 매달 100불의 벌과금이 부과되어 최대 8,000불까지 벌과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각 항목마다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유자산 신고제도인데요. 이것은 T1161 양식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 즉 캐나다를 출국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2만 5천 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보유자산 신고제도와는 별도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기간에 10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해외 자산 신고, 즉 T1135 양식도 마지막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유자산 신고제도의 신고 대상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또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상장 및 비상장 주식 포함, 채권, 신탁, 파트너십 지분, 그리고 10,000불 이상의 개인 소유 자산, 사업용 자산, 주식, 옵션 등의 이러한 신고 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럼 신고 제외되는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과 예금, RRSP, RRIP, TFSA 등 연금 자산, 가재도구, 옷, 차량 등 개인 소유물로서 시장 가격이 10,000불 이하인 자산. 4. 캐나다 단기 거주자로서, 즉 단기 거주자라고 함은 과거 10년 중 60개월 이하로 캐나다에 거주하신 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캐나다의 단기 거주자로서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 또는 거주자가 되신 이후에 상속받은 자산은 이러한 신고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기 거주자라 해도 캐나다 입국 후에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할 내용인데요. 자산의 종류, 주소, 소재 국가, 주식의 경우 보유 수량, 그리고 출국 시점의 시장 가격에 대한 내용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해외 자산에 대한 시장 가격을 결정할 때는 출국 시점에 캐나다 환율을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 및 방법인데요. 보유자산 신고제도의 신고 기한은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국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하며 T1161 양식을 작성해서 CRA에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신고 의무 위반 시 매일 25불씩 최고 2,500불의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출국세 제도, 디파처 텍스. 다음은 출국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세 제도의 개요인데요. 캐나다 거주자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 즉 캐나다를 출국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장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세법에 의하면 거주자가 되기 전, 즉 캐나다에 입국하시기 전까지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캐나다에 거주한 후에 출국할 때까지 발생한 미실현 이익, 즉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 자산을 간주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출국세 대상 자산의 종류. 출국세 제외 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출국세 대상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 그리고 해외 사업용 자산, 캐나다 및 해외 주식, 상장 및 비상장 주식 포함하고 뮤추얼 펀드도 포함합니다. 채권, 해외 신탁, 파트너십 지분, 골동품, 귀중품 등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해서 출국세 대상 자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간주 처분한 것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출국세 제외 자산, 즉 출국세와 관련해서 양도 차익이 계산되지 않는 그러한 예외적인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내의 부동산, 캐나다 내의 사업용 자산, RRSP, RRIP, TFSA 등 연금 자산, 보험 자산, 캐나다 신탁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단기 거주자, 즉 과거 10년 중 60개월 이하 거주자로서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 또는
그 이후에 상속받은 자산,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출국세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출국세 계산 방법입니다. 양도 차익 또는 양도 손실에 대한 세금 서식인 스케줄 3번과 간주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T1243 Deemed Disposition of Property by an Immigrant of Canada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T1244 양식을 제출하시면 출국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납세할 출국세 금액이 16,500불이 이상인 경우에는 CRA에 별도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출국세 절세 방법 1. 캐나다를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예정이시라면 캐나다 내의 거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면 출국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러할 경우에는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출국 시점을 잘 선택하여 해당 자산의 시장 가치가 낮은 시기에 떠나시면 해당 출국세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내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출국세 제외 대상이지만 납세자의 신청으로 출국세에 포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에서 양도 손실이 발생이 예상된다면 출국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4. 캐나다 단기 거주자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 이전에 취득한 자산 또는 그 이후에 상속받은 자산은 출국세 제외 대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10년 중 60개월 이내로 거주하고 출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해외 부동산을 조만간에 매각할 계획이라면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매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해외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산 신고와 출국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시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캐나다에 입국해서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된 시점, 즉 캐나다에 최초로 입국한 시점의 시장 가치가 취득원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향후 출국세 계산 시 양도 차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 자산 신고 시 부동산의 취득원가가 지나치게 낮게 신고되어 있다면 향후 출국세 계산 시 간주 매각으로 인한 양도 차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 거주지용 주택 처분 후 출국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거주지용 주택의 처분,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출국한 연도에 주 거주지용 주택을 처분하신 경우에는 출국 연도의 마지막 개인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당 주택 처분 사실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T2091IND라는 양식에 해당 주택의 주소, 취득연도, 취득가액, 처분가액, 그리고 거주기간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택 처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100불씩 벌과금이 부과되고 최고 8,000불까지 벌과금이 부과되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시 살펴보셔야 할 주요한 캐나다 세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